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재 경영원의 윤경로입니다. 오늘은 인도 경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내용은 주한 인도 대사이신 두레스와미 대사께서 강연하신 내용을 요약을 한 내용입니다. 우선 대사께서는 인도의 특성을 5D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다양성, diversity. 인도는 굉장히 다양한 나라죠. 그리고 디모크라시,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되고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디모그래피, 인구 분포, 뭐 인구가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젊은 인구라든지 독특한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또 디맨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디레귤레이션, 그래서 규제를 지금 많이 또 개혁하는 중이다 해서 인도의 경제 특성을 이렇게 5D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요. 우선 그 다양성에 있어서는 또 인구와 다양성 문제에 있어서는 13억이나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 인구 중에 뭐 종교도 다양하고요. 물론 대부분이 힌두교지만은 이슬람교도 있고 그 외에 기독교, 불교도 있고요. 또 언어만 해도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언어가 22개지만은 그 외에 비공식으로 비공식적인 언어가 한 16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영어 사용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그런 세계 최대 영어 사용 국가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도에도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인구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 분권이 되어 있어서 29개 주와 7개 연방 직할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중앙정부에서 외국인 투자를 갖다가 환영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투자를 하는 그런 주에서 그 주 정부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협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특성은 이 젊은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노동력의 또 소득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동안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는데 이제 그 좀 뒤처진 제조업과 특히 인프라의 성장이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타임지에서는 이제 이 모디 총리인데요. 모디 총리가 이 코끼리를 타고 달리는 이제는 천천히 걸어가던 인도가 이제 달려간다는 뜻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경제 신호들을 보면은요. 우선 7%대의 높은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조업과 금융 등 이런 균형 성장을 많이 추진한다고 하고요. 인플레이션이 문제였었는데 고도 성장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하락하는 여러 가지 그런 덕분으로 인플레이션이 9.5%에서 5.4%대로 이렇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워낙 복잡한 행정 절차가 있었는데요. 이런 절차를 많이 간소화하는 추세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 증가, 특히 전자 쪽에서의 시장 증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데요. 매일 20만 명 정도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있고요. 매년 3억 명이나 신규 인터넷 가입자가 있고요. 또 대졸자가 5천만 명 정도 해마다 나온다고 합니다. 수출입을 한번 살펴보면요. 수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역시 원유고요. 그 외에는 전자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금을 좋아해서 금이나 또 보석류, 여기서 이제 스톤이라고 그랬으니까 원석이죠. 원석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이것은 가공해서 또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 외에 기계류라든지 케미칼이라든지 또 교통 장비 이런 쪽에 수입이 많은 편이고요. 수출을 보면은 이 석유 관련 제품들이 수출이 많고요. 아까 본 것 같은 보석류의 수출이 많습니다. 그 외에는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류라든지 또 섬유 제품의 수출이 많은 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전자산업이 좀 특이한데요. IT가 굉장히 발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자산업은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망한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전자산업에서 그동안 뭐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가 많이 그 사업을 전개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시장 규모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현재 65% 정도의 전자제품을 수입을 하고 있고요. 뭐 세미컨덕터는 거의 100% 수입을 하고요. 국내 생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거의 2020년까지 전자 분야에서 한 300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300조 원 정도의 전 제품이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런 것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면은 전화기나 전화기 설비 굉장히 많고요. 또 노트북, PC 이런 쪽도 굉장히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고요. 그 외에 LED 가전제품, 또 의료용 전자제품이라든지 차량용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시장이 많이 커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산업의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지금 본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한 시장 수요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또 인도 정부 자체가 모든 마을에 뭐 인터넷을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전자산업이 많이 이제 전자제품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인도 자체에서는 일부 디자인을 한다든지 소프트웨어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갖추고 있고요. 중국보다는 저렴한 그런 노동력으로 생산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특히 인도 사람들이 많이 해외로 많이 진출해 있는 쪽이 중동이나 아프리카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인도 자체에 맞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능력도 점차 갖춰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전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점 육성 산업으로 이렇게 해서 전략을 펴고 있는데요. 보면은 뭐 수출 산업화한다든지 그다음에 거의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겠다라든지 또 R&D 같은 쪽에 많이 지원을 하겠다든지 이런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산업을 보면은요. 자동차 산업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세계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240만 대 정도 매년 생산을 하는데 2020년 정도면은 600만 대 정도로 생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른쪽 지도에서 보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뭐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 남부에 있고요. 첸나이 지역 남부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뭄바이에 가까운 지역에도 또 발전하고 있고 이 델리 북쪽으로 이렇게 회사들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동쪽은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동쪽은 오랫동안 공산당이 집권을 했었고 환경 보호가 굉장히 강해서 이러한 공장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제 자동차 산업의 연간 성장률이 거의 16%대 이루고요. 또 시장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니즈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적극적인 파이낸싱으로 해서 현재 오토바이를 쓰는 사람들을 자동차로 이렇게 바꾸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고기능 부품이나 R&D가 이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유망한 산업 중에 하나가 인프라입니다. 뭐 인프라는 굉장히 아직 열악하죠. 특히 전기라든지 뭐 도로 사정이 많이 열악하고 또 항만도 그렇고요. 철도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인프라를 새로 깔기 위한 그러한 것이 굉장히 필요해서 이쪽 산업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건설 산업도 현재로 농업 다음으로 가장 많은 그런 인구가 참여하는 산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 2016년만 하더라도 거의 2,3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50조에 대한 투자를 이렇게
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민간 참여를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는 민간에서 참여를 하는데요. 민간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규제 등 이런 개혁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건설 산업은 외국인 투자가 두 번째로 큰 그런 산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인프라 건설뿐만이 아니라 또 도시화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큰 그런 건설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프라 쪽만 하더라도 뭐 1조 달러 가까운 시장, 그리고 도시화에만 6,500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인도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인도의 5D를 한번 이해를 하면은 경제를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성,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인구 분포, 그리고 수요의 증가, 그리고 규제의 개혁, 이러한 것이 현재 5D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도 시장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기가 좋은 것이 전자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그리고 인프라 산업인데, 우리가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인도 시장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시장으로 보지 말고 굉장히 세분화해서 접근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인도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개인들이 인도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양성기관인 글로벌 인재경영원의 윤경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